자,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 과정의 소위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추구하는 인간상을 받고, 추구하는 인간상 밑에 우리가 뭔가를 함양해야 될 역량들을 이야기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일단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익힌 상태에서 물론 교육 활동이 꼭 이렇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학교의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짚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을 짚어 나가면서, 자, 그러면 교육 과정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교육과정 그러면 구성의 중점, 구성의 중점이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오는 교육의 이념과 또 말 나옵니다. 교육의 이념이 아까 뭐였죠? 홍익인간이었죠. 교육의 이념과 인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상 아까 네 가지 정도가 얘기했죠. 자주적, 창의적인 사람,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교양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한대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한대요. 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각 시도교육청마다 미래 교육, 미래 학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뭐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직 실무에서 나오든 기획역 심에서 나오든 논술에서 나오든 어딘가에서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육의 모습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무슨 다른 데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 사회가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OECD에서 얘기도 하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과정도 맞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주적이고 뭐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라든가 뭐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역량까지도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 6가지 역량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 교과에 해당하는 능력들이 분명히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전공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함양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무슨 인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해요. 이건 일종의 이 교육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브랜드명 같은 거예요. 창의융합형이다. 아까 얘기했던 자율성,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주적, 창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교육 과정은 창의융합형이다. 창의융합형이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중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요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요 말을 잊지 않아야겠죠. 이 교육과정의 브랜드명입니다. 그러면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저러하게 이제 편성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기획안을 할 때 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는 가장 교육 전문직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획력 향상 과정이에요. 자,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있게 함양한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러면은 인문 따로, 사회 따로, 과학기술 따로 이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과반, 뭐 이과반 이렇게 칸막이를 나누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적성과 진로에 따른 무슨 학습?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택학습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자, 그러면은 선택학습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학교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선택학습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선택 과목이 많아야 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5년에 최근에 발표했죠.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이걸 한다고 발표했죠. 고교 학점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이제 학점을 취득을 하는 거죠. 대학처럼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뭐 졸업하기 전까지 일정한 학점이 이제 주어지겠죠. 기준점이 대학은 140학점 정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190학점 이상, 192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는.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대학처럼 이수를 하는 거죠. 뭐 대학과 비슷하게 뭐 A, B, C, D 뭐 E로 하든지 A, B, C, D, E 하고 좀 더 넓게 잡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만약에 학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이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뭔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줘야 되죠.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2020년에 이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시작이 됐고 일부 학교들이 연구 학교들 비슷하게 시작이 됐죠.